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증시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남 여성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탑10이라는 내용이 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같이 주옥 같은 애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여성 투자자 순자산 1억 이상 여성 투자자들 1만 명 정도의 통계를 한번 봤더니 야, 이거는 이거만 따라가도 그냥 떼돈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셨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NF 등등등. 그리고 각각 올해 상승률이 에코프로가 330%, 에코프로빔이 140%, 포스코퓨처엠이 47%, 포스코홀딩스 이 무거운 기업도 34%나 올랐고 LNF도 70%나 급등 등 찍었다 하면은 전부 다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위에 있는 이거는 바로 매수 기업들을 말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보유 기업은 어떤가 봤더니 야, 역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물린 것들이 수두룩하고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기업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급하다 급해.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전부 다 중국이랑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랑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SKIT를 만나서 회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으며 그래서 그런지 SKIT 최근 들어 많이 급등했죠. 또한 삼성 SDI도 만났다는 썰이 돌고 있고 게다가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 야 그러고 보니까 방금 전에 봤던 강남 여성들의 픽이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기업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꺾일 듯 말 듯 하다가 한 번 더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2차전지는 어디까지 달려나갈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포항 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IRA 세부 지침이 나왔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공장 증설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포항에 2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이미 에코프로는 포항에 3조 2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억을 더 붙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호재가 나오는 에코프로 그래서 어느덧 LG, SK 지주사도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혹자는 이걸 보고 이건 과열이다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2차 전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MSCI를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달달했던 투자 방법인데 이번에는 어떨지 관심이 갑니다. 5월 MSCI는 에코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양, 코스모 신소재, KT 이렇게 5개가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맞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죠. KT를 제외하고는 진짜 미친듯이 오른 기업들입니다. 그 반면 편출은 어떤 기업일까요? SD바이오센서, 롯데쇼핑, S1, 제일기획 등 요런 기업들이 편출이 된다고 하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이렇게 MSCI에 편입이 되면은 자금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인의 자금, 그러니까 묻지마 자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반면 편출되는 기업들은 주가 하락폭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확률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공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소식. 연일 상승하는 코스닥,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은 이걸 참지 않겠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화 이틀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이 무려 11개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은 포스코 ICT, 엔캠, 넥슨 게임즈, 네페스, ABL 바이오 등등의 기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매도가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 하락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최근 들어 많이 올랐다면 그만한 호재 그 다음에 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감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또 증시가 좋구나 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쭉쭉쭉 올라서 코스닥 900포인트 아니면 뭐 950포인트 이거를 올해 안에 꼭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요 소식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경영권 분쟁 가능성. 자, 개인 투자자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죠. 경영권 분쟁. 보통 요 단어가 나오면 주가는 급등하기 마련인데요. 이 와중에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며 제2의 한진칼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김남호 회장이 김준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런 소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두 개의 지분 차이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CGI가 여기서 어디에 손을 드느냐 여기에 따라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겠죠.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은 DB와 DBIT의 추가 상승 기대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UAM 시범 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UAM 또 미래에 무조건 오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물 옥상에서 건물 옥상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토부에서는 UAM 시범 사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하며 2개에서 3개 도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다만 좀 시간이 좀 깁니다. 26년에서 27년 이때 실증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름들 바로 관심 종목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고 겉토양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겠죠. 다음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이게 많이 뜨겁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는 와중에 관련 업체들이 힘을 합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를 픽두로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이러한 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하며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마이크로바이옴은 화장품, 건기식 여기에만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암제,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요런 쪽으로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4천억이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자, 과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궁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많이 뜨겁죠. 중국 히토류 기술 수출 막는다. 결국 중국이 자신의 카드를 썼습니다. 바로 히토류 무기화, 전기차, 신재생 등 첨단 산업에 필수인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규제 그물망에 tit-for-tat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참고로 tit-for-tat은 맞받아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용어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90%라서 앞으로 영향이 꽤나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 개발 일시 중단, 헛소리 하지 마라. 자, 빌 게이츠가 머스크 등이 동의한 AI가 인류에 큰 위험이 된다며 개발을 몇 개월 동안 중단하자라는 말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지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AI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이제 기름들 몇몇 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꽤나 많이 침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추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파악하면서 고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뭐 동의를 했다고 하고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가 봤더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발주자는 그런 시간 벌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다만 MS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슬금슬금 정치 관련주가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서기릿은 정치 관련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아예 모르는 분야라서 예측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와중에서 국민의힘에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1,000만원 대출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말을 하죠. 다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은 잘 모르지만 위에 있는 뭐 저런 2개 전부 다 의미 있고 다른 곳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정치 관련주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은 미리미리 몇 개월 뒤를 위해서 낚시 바늘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출하고 오면은 지갑이 텅.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어디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자면은 외식이 무려 7.4%나 급등했고, 피자, 돈가스, 짜장면, 삼겹살 너나 할 것 없이 10% 내외 올랐다고 합니다. 그 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난립니다. 호텔, 단체 여행비, 운동 경기 관람료 이런 것들도 10% 정도 상승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면은 1년 전보다 10%나 더 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기레슨 이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 써서 나가는 것보다는 너무 비싼 물가에 지쳐서 이제는 무료로 갈 수 있는 공원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을까? 혹은 처음에는 좀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캠핑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는 언제나 옳다.
SK증권은 목표 주가 7.5만 원을 유지를 했고 1분기 실적이 조금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SK텔레콤에는 약간의 악재가 있었죠. 3월에 데이터 추가 제공, 그리고 5G 중간 요금제 출시 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예상 배당은 7%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뉴스입니다. 2025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UAM, 이 친구도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이는 SK텔레콤의 장기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호텔신라. 하나투자증권은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구조 변화의 최대 수혜주라서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따이공의 수요는 징동데이를 앞둔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주가가 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호재는 중국인 단체 관광 허가 이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BTS 지민 빌보드 1위.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에 라이크 크레이지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이브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한 KOG 엔터의 첫 보이그룹이 다음 달 데뷔한다는 소식도 나와서 하이브의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진짜 대단하네요. BTS가 아니라 솔로로 나왔는데도 1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 인도 1호점. 자, 애플이 이번 달 인도에 첫 애플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인도를 노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또한 2호점도 이미 건설 중이며 오는 3분기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이제서야 들어가냐라고 봤는데, 이때까지 인도는 프리미엄 폰을 구매하기는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성장해서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도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낙원 입장료. 미국 하와이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에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보건 비용을 내라는 게 골자인데요. 거주 인구 대비 연 방문 관광객이 무려 7배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부족하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닌다면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구입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입장료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은 앞서 상원에서 $50로 법안을 가결한 바 있는데, 이는 하원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50개 중 첫 사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왕이면 이런 거 생기기 전에 갔다 오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HDC 붕괴 기억나시나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전면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 아닌가, 그냥 좀 수리했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지만, 안전에는 탑이 없다, 그리고 기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